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자는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그윈 쇼델 사장이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링크 모바일에 연결되면 고성능 5G 지상 네트워크에 연결된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일반 스마트폰에 5 지급 속도를 직접 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스마트폰 인터넷은 반드시 땅 위에 세워진 기지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지국 없이, 케이블 없이 우주에서 바로 신호가 내려옵니다. 아마존 산속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5G 속도가 터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전 세계를 5G로 덮으려면 지상에서도 어마어마한 광통신 인프라가 받쳐줘야 합니다. 위성에서 내려온 신호를 지상에서 처리하고 데이터 센터로 넘기고 다시 쏴주는 과정 전체가 광섬유와 광트랜시버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스타링크가 커질수록 광통신 수요도 함께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GTC 2026에서 광반도체를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AT&T는 향후 5년간 광통신과 5G 네트워크에 36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자금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도 이 흐름의 진짜 수혜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기업들 말고 훨씬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핵심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와 직접 연결된 기업,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 기업, 그리고 북미 5G 장비를 삼성과 함께 단독 공급하는 기업. 이 세 곳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이 광통신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광통신이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걸까요?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선이 여전히 구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GPU 수천 개가 동시에 연산을 돌리는데 그 GPU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구리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수도관이 너무 좁아서 아무리 강한 수압을 넣어도 물이 제대로 못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칩 성능은 계속 올라가는데 데이터가 막혀서 그 성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구리선으로는 AI 학습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발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 광통신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광트랜시버라는 부품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면 기존 구리선 대비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소모는 오히려 크게 줄어듭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고민인 속도, 병목과 전력 과부하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빅테크들이 광통신에 동시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CPU 코패키지드 옵틱스입니다. 반도체 칩 안에 광학 부품을 직접 집어넣는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칩이 따로 광통신 모듈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신호 손실이 생기고 전력도 낭비됐습니다. CPU는 이 둘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합쳐버립니다. 신호 손실이 없고 전력 효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며 데이터 처리 속도는 극대화됩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바로 이 CPU 기술을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공식 지목했고 AMD와 브로드컴을 포함한 미국 빅테크 6개사가 연합을 결성해서 CPU 표준을 먼저 선점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향후 AI 데이터 센터 시장 전체 공급망을 장악하게 됩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광통신 시장 규모는 약 55조 원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게 22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4년 만에 4배 성장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훌쩍 넘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먹는 성장 속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성장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을 광통신 기술의 상용화 원년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만 있던 시대가 끝나고 실제 납품 계약이 터지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재료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지금 막 현실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젠슨 황은 GTC 2026 직전에 미국 광트랜시버 기업 루멘텀과 코이런트의 약 6조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광통신 기업에 직접 돈을 넣었다는 건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닙니다. 자사 GPU와 광통신 기술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선언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결국 엔비디아가 연결된 광통신 기술도 함께 써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T&T도 움직였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향후 5년간 광통신 네트워크와 5G 인프라에 36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68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 약 300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한 해 매출보다 더 많은 돈을 단 하나의 통신사가 광통신과 5G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가 집행되는 5년 동안 광트랜시버, 광케이블, 광반도체 부품 수요는 구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X도 빠질 수 없습니다. MWC 2026에서 스타링크의 확장 전략이 공개됐는데 핵심은 위성과 지상 광통신 인프라의 결합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커버하더라도 위성에서 내려온 신호를 지상의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이 받아서 광섬유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수록 지상 광통신 인프라 수요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우주 사업이 광통신 수요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화웨이,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가 미국과 동맹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공급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미 5G 장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삼성이 5G 장비 공급을 확대할수록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광통신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한국 광통신 기업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직접 투자로, AT&T는 368조 원 인프라 지출로, 스페이스X는 위성과 지상망 결합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는 중국 제재로 광통신 수요를 동시다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시장, 그것이 바로 지금 광통신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요가 모이는 곳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뒤에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 종목들이 조용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6조 원을 광통신에 투자하고 AT&T가 368조 원을 쏟아붓고 스페이스X가 전 세계를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려 한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수요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답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뒤에 있는 국내 부품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5G 통신 장비 완성품 제조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지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전 세계 이동통신사의 5G 기지국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부가 예상치 못한 초대형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전면 퇴출시키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사실상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 세 곳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미국 버라이즌, AT&T, DC 네트워크 등 주요 통신사에 5G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연이어 따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삼성의 5G 장비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5G 기지국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안에는 광트랜시버가 들어가고 광통신 부품이 들어가고 초고속 인터커넥트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삼성의 수주가 늘수록 삼성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장비를 조립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SAFE, 즉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검증된 파트너로 공식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SAFE 생태계의 공식 IP 파트너로 등록된 기업은 삼성의 모든 파운드리 고객사들에게 자사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고객사가 늘수록 SAFE 파트너 기업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삼성의 성장이 곧 파트너 기업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주목하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함선이 북미 5G 시장과 파운드리 생태계를 향해 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함선 위에 올라타는 국내 부품사들은 삼성이 전진할수록 함께 전진합니다. 파도를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배에 올라탄 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 흐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차량 내부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안에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차량 내부 초고속 통신 기술 역시 광통신 반도체 기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AI 데이터 센터가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광통신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T&T, 스페이스X라는 글로벌 수요와 삼성전자, 현대차라는 국내 수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요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세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흥하해운에 이어서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패턴상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막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경제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퍼지기 전 초입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확인하신 분들끼리만 조용히 보셔야 해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급등주 검색식이랑 오늘의 관심 종목 체크하시고 혜택 받아보실 번호 입력하신 다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과정은 10초면 끝나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종목명하고 투자 근거 매매 타이밍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흐름에서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승장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절대 타이밍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참여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직접 선택한 광트랜시버 전문 기업입니다. 광트랜시버가 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5G 기지국 안에도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안에도 들어가고 광통신망 어디에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광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춘 국내 대표 기업이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삼성전자와의 연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의 주요 고객사 목록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금 북미 5G 장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AT&T, DC네트워크의 5G 기지국을 납품하는 삼성이 오이솔루션의 광트랜시버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5G 장비 수주가 늘어날수록 오이솔루션의 납품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삼성이 잘 될수록 오이솔루션도 잘 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솔루션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파장 가변형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광트랜시버는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파장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파장별로 서로 다른 제품을 종류별로 재고를 쌓아둬야 했습니다. 창고 관리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는 하나의 제품으로 46개의 파장을 모두 지원합니다. 한 제품으로 어떤 파장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사라지고 네트워크 연결을 훨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전 세계에 딱 세 곳입니다. 미국의 코이런트, 루멘텀, 그리고 오이솔루션입니다. 코이런트와 루멘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엔비디아가 약 6조 원을 투자한 그 두 회사입니다. 전 세계 광트랜시버 1, 2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오이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국내 최초,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요. 실제 수주 성과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미국 유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2026년부터 2027년을 포함한 단연 수출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최대 통신 사업자 NTT에는 이미 대량 납품을 진행 중이고 해당 제품의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만 올해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이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오이솔루션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납품사라는 든든한 배경, 세계 세 번째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이라는 기술력, AT&T 수주와 NTT 대량 납품이라는 실적,
그리고 1.6T 광트랜시버와 CPO라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까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이 북미 5G 시장을 넓혀갈수록 엔비디아가 광통신 생태계를 키워갈수록 OE솔루션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많은 분들께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을 들으시면 왜 제가 이 종목에 주목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초고속 인터커넥트 반도체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퓰리스 기업입니다. 퓰리스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퓰리스 기업이죠.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나 TSMC 같은 곳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인터커넥트 반도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연결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연결 통로를 담당하는 게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AI 서버 안에서 GPU 수천 개가 동시에 연산하려면 그 GPU들이 서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카메라와 라이다와 AI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려면 역시 초고속 인터커넥트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AP와 메모리가 빠르게 연결되려면 또 인터커넥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모바일, 디스플레이 어디에나 반드시 필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속도와 효율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짓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의 공식 파트너십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세이프 프로그램, 즉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의 공식 IP 파트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로 그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의 공식 멤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들, 즉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 전체가 퀄리타스 반도체의 잠재 고객이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인터커넥트 IP가 필요하다면 삼성이 공식적으로 검증한 퀄리타스 반도체의 기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가 늘어날수록 퀄리타스 반도체의 라이선스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 등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 파운드리와 단연간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초미세 공정에서 동작하는 고신뢰성 IP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인터커넥트 설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4나노, 3나노, 2나노로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속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 초미세 공정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인터커넥트 IP를 개발하는데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광통신과 CPO로의 확장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기존 전기 신호 기반 인터커넥트를 넘어서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까지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CPO 기술, 즉 반도체 칩 안에 광학 부품을 직접 집어넣는 차세대 기술이 바로 이 광학 인터커넥트와 연결됩니다. 전기 신호와 광 신호를 하나의 칩 안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 이것이 CPO의 핵심이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나아가려는 방향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이 CPO 표준 경쟁을 벌이는 동안 이 칩들 안에 들어갈 인터커넥트 IP를 설계하는 회사가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기업입니다. 칩 안에 칩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현대차와의 접점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사업 영역 중에는 자동차용 인터커넥트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안에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에서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차량용 AI 반도체 안에서 각 회로들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연결 기술이 인터커넥트입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한다면 그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인터커넥트 IP로 퀄리타스 반도체의 기술이 채택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 그리고 광통신 기술이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라는 강력한 배경, 초미세 공정 인터커넥트라는 높은 기술 장벽, CPO 광학 인터커넥트로의 확장, 그리고 현대차 자율주행 반도체라는 추가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기 힘든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스페이스 X 스타링크와 연결되는 구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과 광통신 부품을 함께 만드는 기업입니다. RF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고주파 신호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5G 기지국 안에서 안테나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광통신 소재와 반도체 장비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어서 광통신 테마와 5G 테마를 동시에 품고 있는 독특한 기업입니다. 기가레인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의 직접적인 납품 관계입니다. 기가레인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5G 기지국용 안테나와 필터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납품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가레인은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단독 공급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버라이즌, AT&T 같은 대형 통신사의 5G 기지국을 납품할 때 그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특정 핵심 부품을 기가레인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가 없는 독점 공급 지위입니다. 삼성의 북미 5G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가레인의 납품 물량도 의무적으로 함께 늘어납니다. 삼성과 기가레인은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서 사실상 운명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오픈랜 공식 인증입니다. 오픈랜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통신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특정 제조사에 종속된 폐쇄형 구조였습니다. 삼성 장비에는 삼성 소프트웨어만, 에릭슨 장비에는 에릭슨 소프트웨어만 쓸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 제조사에 완전히 묶이는 구조였고 장비를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오픈랜은 이 구조를 완전히 깨는 기술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어떤 제조사의 장비든 서로 호환되도록 만드는 개방형 통신 표준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같은 앱을 쓸 수 있는 것처럼 5G 기지국도 제조사에 상관없이 서로 연동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통신사들이 오픈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정부도 중국 장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픈랜 표준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랜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가레인은 자사의 ORU 제품, 즉 오픈랜 무선 장치가 오픈랜 얼라이언스의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랜 글로벌 플러그 페스트에서 OT 기반 인증서를 공식 수여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가레인의 제품이 전 세계 어떤 통신사의 네트워크에도 호환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어디든 팔 수 있는 통행증을 받은 겁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통신 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과입니다.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이 시장의 확대 흐름을 타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세 번째로 스페이스 X 스타링크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타링크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5G급 속도로 연결하려면 지상의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이 필요하고 그 스테이션과 도시기지국을 연결하는 지상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야 합니다. 이 지상통신망은 결국 5G와 광통신 인프라로 구성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수록 그 지역을 커버하는 지상 5G 기지국 수요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5G 기지국이 늘어나면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RF 통신 부품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기가레인이 바로 그 RF 통신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타링크가 커질수록 삼성의 5G 장비 수주가 늘고 삼성의 수주가 늘수록 기가레인의 납품 물량이 늘어나는 연결입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 지상의 기가레인 공장까지 닿는 구조입니다. 기가레인 입장에서는 스타링크가 위성을 하나 더 쏠 때마다 자사 부품 수요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가레인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북미 5G 단독 공급사라는 독점적 지위, 오픈랜 국제 인증이라는 기술 검증, 스페이스 X 스타링크 확장에 따른 구조적 수혜, 6G 시대를 향한 선제적 기술 준비, 그리고 RF와 반도체 장비라는 안정적인 이중 포트폴리오까지 갖춘 기업입니다. 삼성이 전 세계 5G와 6G 시장을 공략하는 한 기가레인은 그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는 핵심 부품 기업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할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오이솔루션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고객사이자 세계 세 번째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 기업입니다. 두 번째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IP 파트너로 CPO 광인터커넥트 반도체 핵심 기업입니다. 세 번째 기가레인은 삼성전자 북미 5G 단독 공급사이자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수혜 기업입니다. 광통신 시대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